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연일 화제인데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김 전 대표 어디 있는지보다는 한동훈 장관 언제 오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기자인데 저도 관심이 그 부분만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일단 국회에 와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실상 이게 비대위원장직 수락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난감한 질문도 많았는데 예.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경험 없다라고 우려하던 분들의 기우를 불식시켰던 것 같아요. 네. 정치 경험 많은 분들 중에 어제 한동훈 장관처럼 그런 질문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흠잡을 구석 없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 그리고 함께 만들면 길이 된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의 어떤 저열한 언어, 막말에 좀 피곤해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네. 좀 위로와 감동까지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대위원장 수락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그거야 뭐 한동훈 장관 본인만 알겠죠. 네.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이런 답변들 그리고 어느 정치인 못지않게 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서 이분에게 정치 경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동훈 장관보다 기자들 질문에 말 잘한 적이 있나? 이런 반문을 오히려 던지고 싶습니다. 예. 네. 어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장해찬 최고의 좀 반응인 것 같은데 어제 한 장관 발언을 좀 듣고 나서 당 지도부 내에서나 뭐 당내 반응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딱히 저희가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나 당내에서 막 회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않죠. 네, 예. 뭐 각각의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하나 눈여겨본 건 진짜 위기는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온다는 말에 저희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예. 환영을 해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보고 웰빙 정당이다라는 비판이 보수 진영 지지자 내부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예.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네. 뭐라도 흠집이 생길까봐 저 뒤에서 안전한 곳에서 뒷짐지고 앉아 있고 예. 이게 사실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그동안 계속 보여줘왔던 약점이고 지지자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위기는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온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은 예. 그런 보수 진영의 약점을 딱 꼬집은 촌철살인의 멘트였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그냥 뒷짐진 선비 정당이 아니라 예. 싸울 땐 또 제대로 싸우는 정당이 되겠구나라는 이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또 아바타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자신은 이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 공공선이라는 목적에 맞게만 이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국정감사장에서의 그 발언이 좀 떠올라가지고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진짜 뭔가 수평적인 당정관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이간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외교관계 정상화나 굵직굵직한 국정과제 중에서 공공선에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당에서 정부를 오히려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를 향한 지지가 조금 떨어진 것은 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시적인 아쉬움들 디테일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국민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수평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잘하는 것인데 자꾸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만 건강한 당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적절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당이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실에 힘을 제대로 못 실었다는 당원들의 비판도 많기 때문에 예. 제대로 추진할 때는 추진력을 더해주고 제가 아까 말한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 나오면 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네. 마치 대립구도나 대립각을 세워야만 한다? 이런 전제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뭐 일일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인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어제 그러다 보니까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칙이라고 내세웠던 게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 말인 것 같았거든요. 네. 물론 뒷말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실려서 기사화가 많이는 됐는데 첫 번째 말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국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발언은요. 예. 과거 대선 경선 시절에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때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장모님이 이제 다시 수사받고 할 때 하셨던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원칙인 거죠. 네. 그러나 뒷부분 이 김건희 특검법 지금 야당이 발의한 것은 악법이다. 총선용 정쟁을 노린 법이라는데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합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토록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해왔던 야당이 네. 이 특검법 안에는 매일매일 피의사실 공표를 하도록 이 특별한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 망신 주기를 위한 특검법인 게 분명하고요. 네. 해당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 90명 정도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내내 2년 동안 털어놓고 소환조차 못한 상황에서 이제와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거 저희가 굳이 길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법과 원칙에 미루어서도 맞지 않는 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요런 해석도 나오잖아요. 한 장관이 어제 한 말을 두고 일단은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니까 지금의 발의된 특검법은 거부를 하지만 총선 이후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원한다면 이제 할 수 있다. 뭔가 이제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걸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거를 좀 여권에서 선제적으로 던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제하는 게 뭐 굳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발의된 현상의 특검법만 놓고 보면 이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악법이다 예. 정도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특검법 처리 전략은 일단 지금 이 악법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에게 이제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예. 거부하시라고 아마 의견을 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개별 특검이나 법안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네. 여야 합의의 정신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합의한 거면 무엇이든 대통령께서 수용하시고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것이면 그게 특검이든 무슨 법안이 됐든 원칙적으로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기준을 딱 세우면 개별 법안이나 개별 특검에 대한 논란도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특검 관련해서요.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당연해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거부권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제의 네, 요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의를 해달라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재의결을 할 날짜를 언제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내심 국민의힘에서 어떤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을 좀 노리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민 원내수석도 네.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 거의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면 같은 당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실과 당을 이간질하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무서워서 공천 개혁을 안 하면 안 되죠. 예. 현역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공천 개혁,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진해 나가야 하고 네. 설마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본인이 공천되지 못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악법에 동조하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런 이탈표가 나온다면 누군지 또 금방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라고 봐야죠. 무기명이라서 안 드러날 거라는 게 민주당 논리더라고요. 근데 뭐 민주당 말대로라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뭐 찬성한다면서요. 예.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국민 세금 받았던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 계산하는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진즉 정치권을 떠나는 게 맞죠.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열한 이간질을 하는 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내에서도 자꾸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왜 이렇게 수준 낮게 협잡하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아젠다를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예.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는 그냥 모사꾼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어제 또 이런 질문을 받자마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질문 받으니까 민주당은 이 질문에 제가 왜 곤란해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뭐 민주당 일각과 이제 당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이게 첫 번째 어떤 이제 본인의 약간 실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는데 우리 당에서 방송 나오는 일부 인사들이나 당협위원장들조차 마치 한동훈 장관이 실수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 실명도 쭉 거론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원칙대로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네.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악용한 몰카 공작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대기실에서 민주당 정치인들과도 별별 이야기 다 하거든요. 방송국 대기실 하면 웬만한 민주당 패널들이 이재명 대표 빨리 좀 잡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시계 몰카 차고 일일이 녹화해서 공개하면 이 대한민국 정치권이 얼마나 혼탁해지겠습니까? 예. 이런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죠.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기 어렵길 바라는 사람들이 좀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한동훈이라는 라이징 스타에 대한 질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예. 자신들은 그렇게 오래 정치하고 방송 많이 하고 해도 국민적 주목을 못 받고 인기가 없는데 네. 아니 한동훈은 왜 법무부 장관 되고 1년 반 만에 떴다 하면 유튜브 100만이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렇게 추대가 되느냐. 예. 아 이거 너무 배 아프다. 라는 질투의 감정이 예. 야당에도 있지만 여당 내부에도 일부 있어요. 시샘이 좀 있는 네, 거 저는 그게 같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갑자기 또 이 얘기 하시니까 떠올랐는데요. 장해찬 최고가 그때 정치 시그널 나와서 한 장관 메시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네덜란드 다녀오신 다음에 히딩크 감독이랑 또 비유를 하셔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 축구로 계속 연결이 예, 되네요. 축구 뭐 또 한 분 뭐 비유하실 분 없나요? 뭐 더 이상의 비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네덜란드 순방에서 제가 국빈 만찬에서 히딩크 감독 만났는데 네. 뭐 그 두 분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언제나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늘 있습니다. 반발 목소리가 히딩크 내부에. 감독 때도 예. 그렇고 지금 한 장관을 향한 우려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늘 해왔던 수준의 고만고만한 한 60점, 70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때로는 뭐 모험을 해야만 네. 90점, 100점에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존의 어떤 축구 협회에서 이제 굴러왔던 이런 관행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이제 외국인 감독이었으니까 본인 정권을 잡고 뭐 선수들을 지휘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권한을 좀 어느 정도는 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고 말고를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당 대표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알아서 전권이 부여됩니다. 혁신위원장이랑 좀 다르니까요. 다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순간 전권이 가는 것이지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뭐 늘린다 줄인다를 논의하는 체계 자체가 없어요. 당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해서 공관위 출범까지 예. 여러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당내 여러 또 중진들 정치인들과 잘 의사소통해가면서 진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또 증명해야겠죠. 네덜란드 얘기 아까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온 뒤에도 여러 가지 국빈 방문 성과를 많이 밝혔고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설명도 하셨는데 현재 좀 가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일정에 빌렘 알렉산더르 국왕이 다 나와서 동행을 했습니다. 예. 아니면 루터 총리가 있던가요? 그 정도로 이름뿐인 국빈 방문이 아니라 네덜란드 왕실과 이 총리실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현장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예. ASML과 삼성의 1조 원 연구센터 국내 투자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네. 이걸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로
이거 예전부터 성사된 거다라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사실관계 밝혀지자 꼬리를 내리고 논평을 지웠잖아요. 네. 아니 정말 추합니다. 대통령이 잘한 건 잘했다. 1조짜리 연구센터를 더군다나 반도체 격차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에 가져오게 했으면 예. 좀 칭찬도 해주고 하는 게 야당의 모습이지 기어코 가짜뉴스로 깎아내리다가 망신만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의석수의 야당이 제대로 박밥하고 있는가 참 예. 혀를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네덜란드는 아니고 파리 순방 때 뭐 재벌 총수들이랑 같이 저녁 자리했다 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질문 받더니 네. 원래 기업인과 이제 대통령과 순방에 동행하면서 같이 성과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식의 좀 폭탄주 마셨다 이런 식의 비난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녁을 함께 하면서 엑스포 유치전에서 고생한 기업인들을 격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대통령과 기업인의 스킨십을 통해서 이번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과 같은 굵직한 성과들이 기업에 주어지잖아요. 예. ASMR과의 협약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건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노력해서 이득이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기업에게 아무 이득이 안 되는 북한 관련 행사에 대기업 재벌 총수들을 다 동원시키다가 예. 북한의 고위 당직자에게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악담이나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죠. 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엑스포 유치전 자체는 결과는 아쉽지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만들고 네덜란드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굵직한 협약을 맺어오고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죠. 네. 적어도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치즈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비판은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 모셨으니까 그 총선 출마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뭐 장 최고한테 직접 지역구 물어보면 난감해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부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출마자들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부산에서의 어떤 분위기 실제로 좀 다시 등장할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출마를 한다면 고향인 부산에 출마할 겁니다. 예. 비례대표 같은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다만 부산 출마를 언제 어디로 선언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산 청년 입장에서 예. 뭐 김무성 전 대표든 누구든 출마의 자유는 다 있죠. 남이 그걸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산에 예.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뒤에서 든든하게 새로운 인물들이 부산을 더 젊게 만드는 걸 좀 뒷받침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얼마 전에 3호 영입인재로 합류를 했던 유사명 전 총경이 부산에 출마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결국 전략일까요? 예. 정치하고 싶어서 그랬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분이 그때 막 반발하고 했던 게 경찰국 신설 때문인데 행안부의 경찰국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에서 자기들끼리 하던 일을 공식화시켜서 절차대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국에서 아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유삼영이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예. 영입 인재가 되는 당위성이 과연 있을까 싶고 뭐 이왕 정치하시는 김에 비례대표나 이런 거 노리지 말고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예. 지금 보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워둔 자리에 청년 전략 지역구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부산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총선 국면에서 수도권인데 네. 부산도 사실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이제 성공은 거뒀지만 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뭐 TK처럼 넘어왔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부산은 스윙보터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예. 민주당이 5석까지도 얻었던 전례가 있고 예. 바로 지지난 총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민심을 사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표는 부산에서 단 한 석도 민주당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는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저는 청년 전략지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만 출마해 라고 뭐 컷오프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스스로 이런 전략지구나
뭐 어떤 다른 혜택을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갈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의도에서 청년의 나이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년과 좀 달라서 좀 다르죠. 뭐 45세가 청년으로 뭐 되잖아요. 뭐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그건 당에서 공관위에서 결정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거나 뭐 청년들이 기성 정치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들이라면 아무 도움 없이도 내가 한번 대차게 싸워보겠다. 예. 우리 당의 오랜 정치 선배들과도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있어야죠. 그냥 예. 뭐 전략지구가 생기면 도전해볼까? 이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게 청년 정치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